2019년 첫 대회 때보다 지금 골격근 4kg 이상 늘었습니다. 단백질은 4년 동안 똑같이 먹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정말 이것만 꼭 지켜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알약빌더입니다. 단백질 섭취 참 어렵고 번거로우시죠? 이번 영상 보시고 생각 정리가 싹 되실 거라 자신합니다. 실제로 제가 수년 동안 적용했던 방법이고 큰 효과를 봤습니다. 우선 이론적인 근거를 소개해드리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섭취량 관련 논란은 이 연구로 종결이 됐습니다. 헬스계의 바이블이죠. 메타 분석은 수많은 선행 연구들을 통계적 기법으로 종합해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연구인데요. 연구 중에서도 신뢰도가 가장 높은 편입니다. 연구 결론입니다. 1.6g/kg 이상 섭취해서 이점이 없었다. 헬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봐서 식상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옆에 있는 신뢰 구간에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1.6g이 100% 신뢰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님을 내포하는 통계적인 용어인데요. 이 메타 분석은 49개의 연구, 1863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입니다.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모집단 추정에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최적의 근성장을 위해서 안전빵으로 2.2g까지 섭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다이어트 중이라면 앞선 연구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연구는 유지 칼로리 이상을 섭취한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 중에는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ISSN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3에서 3.1g/kg까지 섭취하는 것이 다이어트 중 근손실을 막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단백질은 식이 바를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섭취 칼로리의 20에서 30% 정도가 소화에 소비가 되는데요. 이는 지방이나 탄수화물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먹어야 좋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물론 건강 측면에서 식물성 단백질은 이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근성장 측면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을 위주로 챙기셔도 무방합니다. 동물성은 식물성 단백질보다 흡수율,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더 좋습니다. 이를 점수화한 게 PDCAS입니다. 한계가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표준으로 여겨지는 평가 방법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점이 가장 높은 점수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대부분 1점에 가깝고요. 식물성 단백질은 일반적으로 점수가 낮습니다. 단, 대두 단백질을 제외하고요. 대두는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급원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대두와 웨이의 효과는 비등비등하게 나타났고요. 대두에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산화적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는 노화, 피로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가격이 매우 쌉니다. 제가 실제 애용하는 제품인데요. 단백질 12g에 쿠땡에서 600원 합니다. 이렇게 2개 먹고요. 1200원에 단백질 24g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돈내산 강추드립니다. 밤 12시 촬영인데 단백질 이걸로 오늘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소한 게 참 맛있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건강적인 측면에서 닭가슴살만 고집하진 않습니다. 계란, 두유, 소고기, 생선, 여러분들께서도 지속 가능한 식단을 위해서 이렇게 급원을 다양하게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회의 창, 현재까지는 근거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긴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종교와 같습니다. 믿어서 딱히 손해볼 게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운동 후에 단백질을 꼭 1시간 내로 먹는 편입니다. 그것보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확실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루 3시간, 4시간 간격으로 20에서 40g의 단백질을 넣어주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정말 이것만 꼭 지켜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백질 총량 설정법입니다. 동물성 급원만 카운팅 하실 분들은 1.6g까지만 드시면 됩니다. 동물성,
식물성을 포함한 모든 식단을 매크로에 넣으시려면 2g까지 맞춰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섭취 타이밍입니다. 단백질을 하루 5번 이상 드시는 것만 지키시면 충분합니다. 식단으로 어려우시면 웨이 프로틴 하루 최대 2번까지 허용합니다. 아침 운동, 퇴근 운동, 케이스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좀 더 긴밀한 소통을 위해 알약빌더의 알약연구소 네이버 밴드를 개설했습니다. 비공개 댓글로 상담이 진행되니까 편한 동네 약사님이다 생각하고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영양제 정보들 제공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운동 전에 단백질 섭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운이 없고 찝찝하다 그러신 분들은 기상 후 BCAA, EAA 보충제 섭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흡수가 매우 빠르며 인슐린 분비에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운동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효과는 크게 없는 편일 텐데 플라시보라도 운동 끝나고 바로 탄단지 균형 잡힌 메인 식사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점심도 식단 또는 단백질 20g 이상 섭취 가능한 일반식 드시면 됩니다. 3시, 4시쯤 직장에서 눈치 안 보이게 프로틴 한번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퇴근하고 한 끼 클린하게 가져가시고요. 취침 2시간 전 식사 한 번 더 들어가면 됩니다. 꼭 탄단지 혼합식 아니어도 됩니다. 소화 잘 되는 단백질, 두유, 계란, 닭가슴살, 유청 다 괜찮습니다. 아침, 점심 식사 꼭 해주시고요. 운동 2-3시간 전에 프로틴 쉐이크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단한 탄수화물을 곁들여도 좋습니다. 운동 끝나고 메인 식단 꼭 해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취침 2시간 전 소화 잘 되는 단백질 한 번 더 넣어주세요.